3천억 원의 과도한 개발 이익이 돌아왔고 그로 인해서 성남 시민들과 성남 도시개발공사에게 돌아갈 이익이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의 경영성이라든가 민간의 경쟁력도 침해됐다는 것인데요. 이 일련의 과정에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핵심 인물입니다. 이 후보님의 표현을 빌면 측근은 아니나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4인방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 민간 사업자들을 배임 공범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자로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윗선 의혹 등 배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행정 책임자 입장에서 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전에도 몇 차례 반복적으로 제가 인사권자로서 행정 책임자로서 일선 구성원의 이런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혜영 패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의 질문 속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론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LCT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당시 국민의힘 정치권 그리고 성남시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회는 공공개발을 하지 말고 다 민간의 개발을 맡겨서 무슨 일부 환수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민간에 100% 이익을 귀속하게 하라라는 게 요구였습니다. 저는 공공개발을 해서 100% 환수하려는 그런 계획을 했고 그를 막는 국민의힘의 정치 세력과 무려 4년을 넘게 싸워서 결국은 부득이하게 일부라도 환수하는 그 선택을 공동개발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공동개발을 통해서 100%를 환수하지 못하고 70%를 당시 예상이 70%를 환수했는데 그게 만약에 문제라면 공공개발을 막아가지고 민간개발을 강요하고 또 민간개발이 100%의 개발 이익을 차지하는 방식은 이거는 배임죄가 아니면 그런 반역죄냐라는 의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후적이 아니라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당시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닌 게 분명하고 객관적 사실이죠. 의회도 계속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시의 전문적 조사 결과 성남시의 1차 현물 배당으로 2,500억 원에 해당되는 1공단, 본시가지의 1공단 조성비를 부담하고도 3,600억 정도가 남는데 그 중에서 또 2차 현금 배당으로 저희가 1,822억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상 이익의 69%를 확정적으로 사전에 확보했습니다. 그 후에 예를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아마 투자자들은 손실을 받겠죠. 그러나 오를지 내릴지 미래의 경기 예측은 쉽지 않지만 그 후에 약간의 이제 상승기미가 오해서 저희가 이제 인허가권을 사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이라고 표현해도 할 말이 없을 사안인데 제가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민간 이익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공공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920억 원 상당의 터널공사라든지 주변 성남시가 해야 될 사업 주체가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서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는 점 그리고 후에 저희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약 270억 정도를 추가 환수해서 실제로는 민간이 차지한 비율, 개발 이익과 공공이 차지한 개발 이익은 70%를 훨씬 넘고 투자 비율은 성남시는 50.0001%, 민간은 49.0009 이런 퍼센트를 차지했지만 훨씬 더 많은 이익 배당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으면 반대의 논리로 왜 그렇게 많이 민간을 손실 끼쳤냐라고 비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유동규와 관련된 말씀, 가까운 사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사람은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한번 고려해 주실 점은 이 개발 사업은 유동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공조직, 그다음에
도시공사라고 하는 거대 조직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중에 한 중간 간부였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핵심적인 중요 인물이었다면 제가 사장을 시켰겠죠. 아시는 것처럼 민간 전문가 사장을 제가 뽑았고 개발 사업 때문에 그분이 조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퇴한 후에는 이 사람은 유동규 씨를 시킨 게 아니고 추가로 또 행정 전문가를 선출해서 사장을 시켰고 그 사이 그 기간 동안 대행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 어쨌든 그 초과 이익이 만약 발생할 경우에 환수하지 않는 그 큰 그림 설계 자체는 후보님이 그 당시부터 뭐 설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에는 이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행정은 기업의 벤처 투자와 좀 다르죠. 근데 후보님 말씀 주셔서 죄송한데 비슷한 시기에 시행됐던 남양주나 그런 데에서는 확정 이익이 보장되는 동시에 그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환수하는 네. 그런 조항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건 결국 총액에 관한 문제겠죠. 예를 들면 민간의 현재 예상되는 개발 이익의 70%를 그 후에 그게 이익이 늘어나든 줄든 무조건 지급한다는 거하고 확정 이익을 30%로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 중에 과연 어떤 게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여쭤본 거는 그 큰 설계도의 가구에 대해 옳고 그름을 여쭤본 게 아니고 그 설계도 자체는 후보님이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그냥 이 부분을 지금 자꾸 이제 혼동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이제 뒤섞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것은 얼마만큼 공익적 환수를 안전하게 확실하게 할 거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례 신도시 사업은 2.5%인가 이제 5억 정도를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동업을 했는데 개발 분양 이익의 50%를 받기로 저희가 약정을 했고 그리고 예상되는 이익은 1,100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1,510만 원으로 분양될 경우였지만 그 후에 실제로는 평당 200만 원을 더 늘려서 1,740만 원인가 분양을 했는데 최종 결론은 뭐였냐면 300억밖에 남는 게 없다 했습니다. 저는 의심을 하는 거죠. 비용 부풀리기를 통해서 이익 배당 총액을 줄여버린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부정부패와 부당거래의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치로 고정적으로 확보하라고 하는 게 저희 시에서 정한 방침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떤 방식이 옳았느냐, 딴 데는 고정이익도 하고 초과이익 배분도 했는데 왜 안 했냐고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게 아니라 총액으로 실제 어떤 성과를 냈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예상을 초과하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폭등으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 기속된 게 4천억이라고 해도 분양 이익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 사건 관계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환수한 금액이 5,800억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도 저희가 5대5로 배분받는 것보다 확정 이익으로 배분받고 추가 부담을 시켜서 받은 게 60% 가까이 된다라는 점을 판단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 네, 드리면,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의 본질은 공모지침 단계에서 공공과 민간이 확정 이익을 미리 약속하고 협의한 거 외에 그 추가로 주주협약이나 사업협약 협의 단계에서 그 추가로 미리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추가로 나눈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이렇게 초과이익에 대해서 나눠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이 소위 뭐 삭제, 예전에 누락된 것이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초과이익이 나지 않으면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는 확정이익을 가져가게 되고 또 민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든 그 예상 기대 수익을 얻어서 서로 지분대로 가져가든. 근데 이제 초과이익 부분은 왜 그런 그 논의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이것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이제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들에서 주로
왜 민간에 계속된 이익이 이렇게 부정하게 배분됐냐? 왜 7천억을 현금으로 투자한 하나은행은 30억밖에 배정받지 않고 1% 또는 400억 정도를 투자한 모 증권을 숨어 있는 그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의 수천억대 이익을 배당받도록 약속하고 그 배당 이익을 어딘가에 부당하게 사용한 점에 대해서 저는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게 만약에 일방적 행정처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이게 민간과 합동 개발하는 협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민간의 하나은행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공모 조건에서 민간의 최대치, 공공의 최대치의 개발 이익을 환수할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뽑는 건데 그 중에서 산업은행은 1,500억을 주겠다. 택지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이제 임대주택 부지를 선택하지 않고 성남시가 현금을 선택하면 얼마를 주겠냐 해서 하나은행은 1,822억을 제시했고 산업은행은 1,500억대, 모증권회사는 1,300억대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인 선정 결과는 가장 성남시의 이익이 안정적으로 큰 곳이 잘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후적 평가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저는 이게 도시공사의 전속사고 또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에 세부적 개입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 방침을 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패널께서 가지시는 의문도 저는 공감하긴 합니다만 입장을 바꿔서 하나은행이다, 또는 산업은행이다 이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는데 공모에서 성남시에 확정이익을 주는데 최대치로 준다고 가정을 하고 그 외의 위험 부담이나 기회의 이익은 다 우리가 받고 부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값이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그 초과 이익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만약에 상대방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아마 상대방의 하나은행의 경영진이 개인 문제가 되죠. 당신은 공모 조건에서 이렇게 확정 이익을 하고 나머지 위험 부담과 기회 부담을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왜 그걸 추가로 부담했냐? 이게 진짜 배임인 거죠. 두 번째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 이익에 대해서 예상을 벗어나는 이익에 대해서 나누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이익을 하죠. 그거는 예상을 벗어나는 위험에 대해서도 분담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의 큰 방침에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수익이 불안정해집니다. 다행히 올랐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해서 혹시라도 떨어졌으면 여러분이 이거 어떤 판단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과 저희 질문이 조금 평행선인데 그 당시 이 사업을 보는 전망했던 주관적 판단의 문제인데 대장동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그리고 성남시가 사실상 토지 수용부터 인허가까지 다 해주는 사업의 속성을 판단할 때 거기서 이제 후보님이 좀 억울해하시는 부분과 상당수 국민 갖고 있는 의구심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없는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반론을 좀 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이게 LH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전적으로 개발 이익을 독점할 경우에 예상 이익이 450억이었습니다. 또 성남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에 의뢰한 용역 결과로는 1,300억 된다 그렇게 예상됐습니다. 이익이. 그런데 실제로 민간에서 이거를 판단했을 때 우리의 예상을 훨씬 벗어나는 1차 배분, 2차 배분 아직 6,200억 정도의 최대치 이익이 된다고 보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확정 이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후적으로 우리 총무님께서 훨씬 더 나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 일방적 의견에 가까울 수 있다. 당시를 기준으로 민간과 민간 투자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그와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전문가의 의견과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소 주권자고 위임한 공적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을 주권자라고 하시면서 공직자의 가장 큰 경목으로 청렴과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후보님의 그 공직관에 비춰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은데 자격시비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성남개발공사 교육본부장이라든가 경기관광공사 사장들이 요직을 맡게 된 분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정치인 행정부의 최고 덕목은 위임받은 권한 그 자체를 정말로 위임한 주권의 주체의 이익에 부합하게 전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1 덕목이라고 보고 그 점을 지키기 위해서 공직 생활 10년 이상 또 그 이전에 시민사회운동을 통해서도 나름은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을 두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2014년은 사실 제가 소위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소송까지 하고 심지어 그 다음에는 제가 광화문에서 오죽하면 단식 농성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충돌이 있던 시기고 그 당시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수사, 압수수색, 조사,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는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 투명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 있다고 하고 그걸 수없이 우리 주민 공직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강조했죠. 화장실에 부패 즉사, 청렴 중세, 부패 지옥, 청렴 천국 이런 데 붙여놓고 특수부가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그 과정도 제가 일부러 써서 붙여놓기도 할 정도로 강조했는데 안타깝게도 완벽하지는 못해서 어쨌든 이런 부정부패에 오염된 이제 휘하 이제 임직원들이 있었다면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함과 또 아쉬움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안 어울리는 게 맞죠. 실제로 저는 공직자들 영역에서 거의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재임한 이래로 근데 산하기관 중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는 사실 매우 놀랍고 매우 실망스럽고 또 저의 사람을 골라 쓰는 점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이걸 경험으로 삼아서 좀 더 엄정하게 인사를 선발하고 또 배치하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참 예측하기 어렵고요. 제가 당시에 민간업자와 만나는 것조차도 제가 제안했고 그 책임을 물었는데 알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핵심만 좀. 저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올 날 세워야 돼.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 황무성 성남도계공 초대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고 물러났고요. 네. 그런데 인사권이 있는 그 시장께서는 이런 이제 기관장이 물러나는데 사퇴 이유를 알아보지 않았다. 이거 납득 못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이게 배임 횡령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보면 이 3단계간 호가호위하고 또 전횡을 휘두르고 민간 사업자와 결탁하고 뇌물받고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저 후보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부패를 방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또 진짜 정말 몰랐다고 하면 그 유능하다는 시정 책임자가 정말 무능한 거 아니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주인을 대신해서 농사를 짓고 또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데는 이제 많은 모성과 대리인 일꾼들이 관여합니다. 저는 뭐 일종의 마름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성들을 지휘해서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 성과로 본다면 제가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또 당시의 언론들이 요구하는 대로 민간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돈 버는 일은 공공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요청과 요구에 응했다면 사실 이런 문제도 아예 없었을 거예요. 민간에 허가해주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좀 번잡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했고 그 와중에 부산 LCT를 비교 다시 해서 미안합니다만 또 주변의 다른 사업들에 비교해도 5,5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성과죠. 그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일꾼들이 마귀에 오염이 돼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나 또
또 이 사업 전체를 공립환수 설계를 해서 누구도 해보지 못한 어떤 단체장도 하지 못한 개발이 환수라고 하는 결과를 정말로 제도적 한계 또 국민의힘이 의회를 동원해서 막는 이런 정치적 한계 속에서도 만들어낸 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유동규 후보라고 하는 또는 뭐그 다른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잘못이긴 해도 그걸로 이 성과를 다 덮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이거와 관련해서 또 부수적인 논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두산건설이 방치된 의료용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해서 혜택을 주고 업무 시설로 바꿔주는 혜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중에 일부 토지 10%를 시로 귀속받고 두산 계열사 모두가 분당 4억에 입주한다. 분양하면 다 건축허가 취소하고 철거한다. 라는 조건을 붙여서 두산그룹도 살고 또 주변 경제도 살고 성남시는 세수 늘리고 일자리 늘리고 이런 효과 있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것도 엑스페는 왜 특혜를 줬냐라고 하셨죠. 현대중공업 R&D 센터를 만드는 문제나